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크게 이슈도 없었고 그냥 개별 종목별로 잘 가는 종목이 있었던 반면에 또 못 가는 종목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10년 국채 금리,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그래도 1.6%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뭐 나름대로는 좀 안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정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나스닥100 선물지수가 상승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을 좀 하기 시작해서 오늘 뭐 그래도 물론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미국 시장이 열려봐야지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나스닥 선물이 조금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월요일 치고는 좀 아쉬운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 코스닥 분봉인데요. 1분봉으로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분봉인데 오늘 그 장이 이제 좀 열리고 나서 쌍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줬어요. 그래도 코스닥은 0.34% 상승을 좀 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가줘서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말씀드린 대로 이 62평선 언저리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박스권 한번 지워볼게요. 이게 지금 62평선이거든요. 이 일봉 캔들이 62평선에 딱 걸쳐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52평선이죠. 이 2평선이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이렇게 22평선 돌파해주고 정배열을 좀 만들러 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이란이었을 겁니다. 52평선이 22평선은 뚫었습니다만은 여기 62평선과의 이 접점에서 조금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돌파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정배열로 쭉 상승한 부분이 있고 보시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죠 지금. 이게 만약 돌파를 한다면 52평선이 이제 60평선 돌파를 하고 22평선도 다시 올라와 주면서 소위 말하는 52평선, 22평선, 62평선, 122평선 이렇게 쭉 이평선이 좀 정배열이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좀 제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앞서서도 이렇게 상승을 좀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쭉 갔던 요 11월부터 한 2월까지의 이 상승에서 지금 아마 계좌를 열어보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좀 마이너스가 많을 겁니다.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많다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정말 매매를 잘 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보시는 뭐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정말 고수분들이 아니고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수익 내기가 녹록치는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들고 있지 않은 이상은 기존에 물렸던 종목들이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몇몇 종목들만 추가적인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대부분이 좀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이 현재 이렇게 반등을 좀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이제 넷째 주죠. 이때에 조금 더 이런 추세가 유지가 좀 되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움직임을 괜찮게 가져갈 수도 있는 뭐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좀 그렇게 움직임을 괜찮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시면 다시 한번 업종으로 좀 가볼게요. 코스피를 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0.13% 약보합권 수준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평선이 다 몰려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봐서 볼게요. 뭐 5이평선, 22평선 해가지고 그죠? 다 현재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좀 틀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그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조금 지켜보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뭐 조금 더
희망 섞인 포인트를 잡으면 이제 3,000포인트가 좀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좀 반등이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빨리 좀 반등이 나와서 답답한 흐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 뭐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박스권이 어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박스권이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거의 이제 끝나가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이 좀 끝난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그때에 어느 정도 이제 종목별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몇몇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승권으로 좀 들어갈 수 있고, 몇몇 종목들은 그래도 하락일 때 어떤 종목들이 이제 쳐내고 차라리 좀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들로 갈아타는 움직임을 개인적으로는 좀 핸들링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손절 칠 건 치고 들고 갈 건 들고 가는 좀 그런 전략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장이 좋아도 그 장이 좋은 상태에서 제대로 먹으려면 결론적으로는 센 종목들에, 잘 가는 종목들에 편승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금이 있고서 매매를 했다면 반등을 할 때 반등하는 종목에 태울 수 있지만, 자금을 대부분은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현금 있으면 그걸 다 예수금으로 걸고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종목별로 잘 살펴보실 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부디 좀 상승 추세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런 와중에서요, 나스닥 선물은 어쨌든 지금도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일요일에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좀 좋겠네 해서 매일경제의 김시균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 시장 규모의 팽창, 어떤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이걸 세부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이 개별 종목별로 물론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그렇게 바이오 종목에 아주 나이스한 그런 시세를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를테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무려 이제 그 최종적으로 13%, 14% 가까이 지금 빠지면서 좀 마감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뭐 이 종목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이오 제약 종목에서 이렇게 조금 나왔다라는 게 좀 조금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안 좋게 가져간 것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모주를 받으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이시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만은 혹여라도 고점에서 좀 잘못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서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특별히 이 세 종목에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이슈가 나올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이슈가 나올 것들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수급을 봤을 때 이 셀트리온이 현재 개인이 좀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좀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외국인의 순매도는 비단 이 개별 종목에만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속해 있는 코스피를 봐도 오늘 코스피 시장이 뭐 약보합 수준으로 0.13%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거래소의 외국인이 5,483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339억 순매도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약 5,800억 정도 하는 동안에 개인만 그 금액을 다 받았거든요. 물론 코스닥은 기관이 443억 샀습니다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985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두 양시장의 외국인은 전부 다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셀트리온도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기관에서 판다라는 게 뭐 전 주체, 그러니까 금투 투신 뭐 이런 쪽에서 다 판다고 하기는 뭐하고, 결국에는 연기금 쪽에서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기금이 마음 고쳐먹고 다시 순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줘야지 개인 수급과 합쳐지면서 기관의 매도를 좀 받으면서 올릴 텐데,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도 쉽사리 이 파워풀하게 매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의 악재라든지 혹은 뭐 가능성이 이 주저할 만한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EMA라든지 FDA에서 코로나19 레키로나주에 대한 뭐 추가적인 어떤 승인이 날 수도 있는 기대감도 있고, 뿐만 아니라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도 이제 거론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뭐 작년, 재작년부터도 벌써 뭐 이렇게 회자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 종목이 현재 수급이 좀 개선된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아니면 새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뭐 그런 게 좀 어렵겠죠. 그런 게 좀 어렵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최근은 어쨌든 개인들만 사고 있고 그 개인들이 살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21선이거든요. 이 21선을 이 5일평선, 5일선이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강하게 이렇게 좀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쪽으로는 그려지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마우스로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그냥 볼까요? 예, 이렇게 지금 어쨌든 봉을 좀 세워주고, 그죠? 이렇게 좀 봉을 세워주면서, 이게 노란색이라서 좀 보시기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봉을 세워주면서, 그죠? 봉을 좀 세워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이제 실려주면서, 그죠?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봉이 좀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5일평선이 올라붙는, 그러니까 양봉으로 이 이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때 장마감 후에 매동이 외인이 좀 사는 물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좀 순매수로 들어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시장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그때 이 셀트리온 이 종목에도 요 중요한 요 라인을 여기를 이렇게 캔들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이평선을 뚫고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죠? 저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만 그때가 좀 진입에 대한 시점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인식은 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한 이 정도 라인에서는 여러 번 지지가 좀 되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라인에서는 현재. 그래서 우선은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렇게 엄청 빠지고 나서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대로 좀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만은,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물량을 소화해주고, 개인들의 물량을, 왜냐면 개인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보자고요. 개인들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지쳐있을 상황인데, 여기서 양봉이 나와주면 털 사람은 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시점에 오히려 진입을 해서 특정 구간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자리들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죠? 한 32만원 정도 이상까지도 안착을 해준다면, 그랬을 때에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향후 가능성이나 기대감에 대해서 어떤 반문을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가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어느 시점에 진입하느냐가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바닥이 충분히 다져졌다,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인지가 확실하게 좀 시장에서 상황이 좀 그렇게 인지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동안 계속 밀려왔던 이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서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 하단을 좀 잡아주고 조금 상승하는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뭐 3,500, 3,200포인트를 돌파를 간다라든지 어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겠냐. 결국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쥐고 있어서 끝까지 들고 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셀트리온이나 몇몇 종목처럼 되게 대중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종목들은 반등이 나와서 어떤 이상적인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급이 더 확 쏠리면서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하단에서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소위 말하는 5위평선, 20위평선이 두 개만 봤을 때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정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입에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도 긍정적인 소식에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은 22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한번 오히려 안정적으로 튀어서 돌파를 좀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좀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너무 오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약입니다. 제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좀 잡고 충분히 정말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4만원 정도 라인까지도 빠졌으니까요. 본격적인 이 상승의 초입에 이 캔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캔들을 거의 하단까지도 지금 와서 조정을 좀 받았다, 그런 상황이라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개인만 지금 순매수가 많이 들어와 준다라는 것이 이 꼬인 수급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 이건 제약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밀렸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받아서 얘도 코스닥 지수로 밀려버렸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코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제대로 21평선 못 뚫고 계속 이렇게 지금 밀렸던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땐 들어가지 말자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럴 땐 들어가지 말고 확인하고 차라리 불안한 시장에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돌파를 못해서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22평선을 돌파를 좀 해주면서 봉을 좀 만들어낼 때, 저는 그럴 때에 오히려 그때가 좀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양봉이 좀 나올 때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가 저는 오히려 그때가 좀 진입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정보에 두고 볼 생각입니다. 자, 헬스케어는 오늘 그래도 2.25% 딱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차트를 참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요런 자리들에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비슷한 어떤 이런 자리, 그러니까 뭐 전고점을 지지해주면 반등이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개인 투자자든 혹은 뭐 차트를 보는 분들의 암묵적인 어떤 합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헬스케어는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평선이 어찌됐건 보시는 것처럼 정비열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골든크로스처럼 이렇게 지금 양봉 두 개를 만들어내면서 20평선을 뚫었습니다. 자, 매동을 보면 그 뚫는 그날의 매동은 기관이 지금 보시면 이제 100억 순매수 했어요. 100억. 이게 지금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100억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15억 순매수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저는 어느 정도 시그널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만 이 상승에 털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수급을 확인한 개인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지금 조금 이제 반등에 대한 씨앗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더 용의선상에 두고 좀 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세 종목 중에서 원픽을 고르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던 것 같고요. 긍정적인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보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더 상승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금 좀 저도 기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순매수도 보면 외인하고 기관이 좀 들어와서 사주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양봉을 두 개를 좀 세우면서 단봉이지만 22평선 돌파하는 움직임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바래본다면 내일 시장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 방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까지 좀 소위 말하는 이 뭐 적산병이라고 표현해도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조금 이렇게 상승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해보면서, 부디 내일 또 이틀 상승했다고 밀리는 그런 재미없는 움직임보다는요, 조금 상승 쪽으로 좀 가는 좀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일 이렇게 좀 상승하다가 조금 음봉이 나오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 뭐 한 12만 5천원 정도 라인까지 깨지 않으면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어쨌든 22평선 위에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면서 수요일 목요일을 좀 기다려보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그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시세를 줬었던 2022년 말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여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강성주주분들이 많으시고, 이 셀트리온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시는 가치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부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회사가 이 셀트리온 삼형제이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뭐 단기적인 이슈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거라 좀 생각이 되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나머지 두 종목은 충분히 눌리고 나서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찌됐건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